자, 지금 성남 FC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어요. 소환. 그것도 팩스로. 팩스가 들어와서 봤더니 이재명 대표 나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분노를 더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경찰이나 검찰에 나갈 때 날짜를 조율을 하잖아요. 정병이 너무 잘 알잖아요. 설명해 줘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일부 뭐 종편이나 뭐 연합뉴스 막 패널들이 아니 무슨 수사하는데 피의자랑 출석 일자를 조율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네 잡범 소환할 때도요. 미리 전화해서 날짜 잡고 이날 좋습니까? 이날 틀립니까? 날짜 잡고 그 날짜 잡은 날 안 나와도 그 다음에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합니다. 근데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데 팩스로 보내요. 일방적으로 이 날짜에 나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일방적에 나와 팩스로 보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팩스 보냈는데 팩스 도달 안 했으면 어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팩스 보냈는데 팩스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이런 게 오픈 등기도 보내죠. 받았는지 받았는지 확인하기 확인이 위해서. 가능해야 되니까. 이거 만약 못 받았으면 나중에 체포하러 그렇죠. 오겠다 못 이거잖아. 받았으면 예를 들어 못 받거나 하면 체포하러 오겠다는 거고 사실 이거를 재미를 한번 봤어요. 언제 최강욱 의원한테. 최강욱 의원한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게 피의자 소환장인지 참고인 소환장인지 애매하게 보내가지고 나중에 피의자 소환장이었다고 기소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처리하는 네. 방법을 또 쓰는 거고 이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법조인의 눈에서 봤을 때 갑자기 FC 성남 이게 말이 나오는 게 일단은 제가 이걸로 소환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대장동 끝났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FC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관심이 있었던 대목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게 나왔던 대목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나 일부 패널들이 주장하는 거나 다 정치적 브랜드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명성.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치하면 안 되죠. 정치인들 앞으로 공약 지키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앞으로 복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치적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이 조국 장관 수사한 것도 정치적 브랜드라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돼요. 앞으로 정치인들 정치 어떻게 합니까? 이 잣대로 누군가의 범인을 만들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유죄입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강원도 갔고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을 알아야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분노하는지가 설명이 돼요. 소환에 응할지 묻지 말고 지금 그 팩스로 소환장 보냈더니 이재명 갈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이 있잖아요. 심지어 뭐 정치 잘 모르는 우리 저 개복 씨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당당하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애우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재명을 모욕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 모욕주기에 죄 없으면 나가라 같은 죄가 없으니까 당당히 나가라 이런 취지였어요. 우리 개복치께서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을 일부러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환에 응할지 묻지 말고 대통령 가족 소환할지부터 물어야 된다. 정답이잖아요. 역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있었습니까? 불공정한 수사? 없었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할 거냐? 검찰의 망나니 갈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워딩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렇게 세게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생 보살피는 쪽으로 본인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야성을 건드리는 느낌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님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사실은 FC 같은 경우는 그 대장동 같은 경우 어떻게 법리적으로 뚜덕뚜덕해서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성남동 FC는 진짜 힘든 사건이에요. 이건. 성남동 FC. FC 성남. 동네 축구야? 저기 축구야? 제가 혀가 짧아서 그래요. 성남동 FC?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을 대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서 등장하는 동은 혀 짧은 거랑 아무 상관 없거든. 아니 다 상관 있어요. 다 상관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얘기 하려고 까먹어버렸잖아요 지금. 성남 FC 같은 경우는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났던 사안인데 네. 어떤 우리가 재수사라거나 재심을 하게 되더라도 명확한 증거와 새로 밝혀지는 것들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서 재심을 못하고 재수사를 못한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사건에는 새로운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재수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어저께 그저께 이미 다 방송을 했던 이야기라서 같은 얘기 안 하려고 진행 좀 시켜보려고 하면은 제 성남동 FC 등장하고 정말 잠깐 언급은 해드릴게 이따가. 이재명 대표 한마디 더. 나 죽인다고 네 무능이 감춰지냐.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기 무능을 이번에 그랬다잖아요. 노조를 죽이는 걸로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걸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잖아요. 이제부터 이재명 수사하면 지지율 더 올라간다고. 무능을 그런 식으로 감추는 건데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제가 새날에 사는 방송의 워딩이랑 아주 똑같아요. 분노에 찬 목소리 극한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어제 강원도 가서 했던 그 표현들 한번 볼게요. 읽어주십시오. 이재명 목소리 읽어주세요. 제가요? 스픽스의 이상민이라고 젊은 크리에이터 있는데 똑같이 하던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거. 죄송해요. 오늘은 못 나가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니 이재명 목소리 나라고요.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 예.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리들 마음속으로 좀 그래 저게 이재명이지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나를 죽인다고 무능이 감춰지냐 가장 몰상식한 정권 뭐 이런 이야기 쭉 했고요.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죠. 대장동을 몇 년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걸 들고 온다 이거예요. 무혐의 결정 났던 것을 들고 온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수사 돌려막기인데 이따 그 이야기 설명해 드릴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처갓집 계좌를 털고 있다고 합니다. 처갓집 계좌인데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처갓집이 지금도 전셋집을 전전한대요. 야, 이재명 대표 그저 대장동에서 그 돈 받으셨으면 좀 처갓집에 쓰시죠. 잘못했네. 유동규가 그 얘기 한번 돼. 너무 재밌어가지고.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 측으로 전달하려던 뭐 8억 9억을 그 중에서 포르쉐를 슈킹 딱 자기가 해가지고 포르쉐를 사고 온전하게 전달했다. 이게 검찰의 논리잖아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다시 말했지. 유동규는 로또를 맞아서 그렇죠. 포르쉐를 사도 될 만한. 자기가 뭐 빚도 많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빚 갚아야지 언제 포르쉐를 삽니까? 포르쉐만 샀겠습니까? 네. 어쨌건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지. 근데 그 처갓집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것 중에 26,000원짜리 밥값을 누가 냈냐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 야 진짜. 그 암이라는 병이 되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 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이 환자 몸에 암이 있나 보다 하고 간암이 있는 것 같아. CT를 찍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MRI를 찍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배를 갈라. 없네? 야, 폐에 있을지 모르니까 폐도 뒤져봐. 간도 뒤져봐. 뇌도 뒤져봐. 심장도 뒤져봐. 그 의사입니까?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여야 지금 뭐 예산 아마 뭐 우리 방송 뭐 후에 이제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예산은 그 합의 중에 있어. 야당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시기에 검찰이 팩스를 통해서 이재명 검찰에 나오시오라고 보내면 이재명 모욕 죽이잖아. 조롱하기에 가까워요. 결국은 뭡니까? 정치 말살 의도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댓글창에다가 투표 한번 붙여볼게요. 이재명 나가야 된다 1번. 나가지 말아야 된다 2번. 그래서 나온 만평 하나가 있어요. 이재명 수사 돌려막기. 저산이다 돌격하라 하고 이제 성남FC 축구로 몰려갔다가 아니다 저산이다 돌격하라고 대장동으로 갔다가 아니 아까 그 산이다 돌격하라 이러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언론에 등장했던 게 친문 검사들이 수사했기 때문에 라고 보도에 언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이 정권은 검사 정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안 맞으면 그냥 검사도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이성윤 검사였고 정진웅 아니 저 맞나? 오늘 이름이 유독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검사들을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쟤는 친문이야. 쟤는 친문이라 이재명 봐준 거야. 만약에 이재명 의원님이 여기도 구속이 예를 들어 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재명 의원을 수사했던 친문 검사들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정변이 법원에서 뭐 하는 거 이제 포기한 것 같구나 이제. 아 포기했어요. 예, 변호사예요.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성남 FC 이제 정변이 좀 이야기해줬지만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 이제 그 최순실하고 이렇게 빗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성남 FC는 성남 시민의 것이에요. 성남 시민의 것이라고. 거기에 후원금 아니에요. 정확하게 광고비예요. 광고비예요. 광고비를 받아서 그 광고비를 준 기업들한테만 이재명 시장이 민원 해결해줬다. 이게 지금 검찰이 제3자 뇌물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 이재명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이재명이 그중에 얼마를 가져갔다는데 그걸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재명 측근들이 성남 FC에서 받은 성과급이 뇌물이다. 그게 첫 번째고 아까 말한 정치적 명성이 두 번째.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이재명 측근들이 받았으면 이재명 측근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정말로 이재명 측근들한테 받은 게 문제면. 아니 지금 이재명을 까고 있는 유동규까지도 이재명 측근으로 몰아서 이재명 측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가 화천대유 사람들한테 뇌물 받은 사건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자, 그러면 성남FC는 저기 나오는 게 너무 깨알 같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경남FC, 홍준표 다 이런 식으로 놀리면 저 후원금 준 회사들 중에 경남에 무슨 뭐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홍준표 똑같이 처벌을 해야죠. 이게 성남 FC뿐만 아니라 경남 FC도 그렇고 각 지역에 있는 FC들은 싹 다 다 그렇지, 털어야 다 됩니다. 아니 나는 FC가 궁금한 게 아니고 레고가 궁금해. 그렇죠. 레고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래. 과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큰 사고 FC 친 가 사람은 아니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런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 이재명 수사 상황을 한번 볼까요? 도표로. 여기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선거법 위반. 요거는 빠져 있어 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이용. 자, 야, 세상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두환 때도 김대중이나 김영삼 이런 분들한테 이런 짓 안 했어요. 그냥 뭐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 갖고 뭐 걸어보려고 했거나. 아니 이게 검찰공화국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검찰은 손에 꽉 쥐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특수보공화국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저 주체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4개의 직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말, 2번 말, 3번 말, 4번 말을 경쟁을 붙여서 니들 중에서 어떤 놈이 잡아오는지 조작이라도 해가지고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1, 2, 3번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도착한 게 성남 FC일 뿐입니다. 나머지도 돌아가면서 지금 할 거예요. 당연히 돌아가면서 하겠죠. 근데 이번 말이 발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게 수사 하나가 저건 수사해도 될 만한 개연성이 있구나.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다니까. 선거법 위반은 좀 억울하더라도 나는 그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다른 수사들이 비해서. 분명히 허위사실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대법원 가면은 판례가 있듯이 토론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나는 뭐 김문기를 몰랐다 같은 이야기는 사실 무지 나올 이야기지만 명백하게 위법성이 있다면 수사하는 게 저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건들에 비하면 저건 마치 그냥 그대로 그래도 수사처럼 보인다니까요. 요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정변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장동 수사가 막혀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또 성남FC 꺼내드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장동 수사가 막혔다는 말은 유동규랑 남욱이를 내보내서 엄청 언론 플레이 했는데 결국은 김만배도 극단 선택을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김만배가
이재명 측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돈 중에 일부를 포르쉐를 사는 데 썼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 돈의 용처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 그러면 그게 김만배가 썼을 가능성이, 아니 유동규가 썼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 수사가 나가지를 못해. 이재명한테 돈 갖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유동규, 아니 저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갖다는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딱 막혔잖아. 그러니까 또 만만한 성남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수사의 현 본질이라고. 마차님 지적이 참 와닿는 게 1번 말, 2번 말 이야기가 참 와닿는 게 갑자기 오늘 또 유동규가 언론에 엄청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빨리 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성남 FC한테 밀리니까 이제는 뭐 말도 안 되는 유동규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흘린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상감마마 이런 느낌. 아니 오늘 SBS가 참 그 짓거리만 안 하면 정말 나쁜 언론이죠. 그래도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동규가 지금 그 국정상황실장 갑자기 그 얘기, 나 오늘 나 정변한테 얼마나 봐 전염병인가 봐. 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있잖아 똑똑한 의원 구로에 윤건영. 윤건영 의원. 죄송해요. 끊고 갑시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윤건영 의원을 이재명한테 소개해줬다. 근데 거기 무슨 뭐에 대한 그 반론이냐면 유동규는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동규 주장은 이런 거야. 나는 비밀 내용 같은 거였어. 아니 근데 뭐 윤건영이 거기에서 소개를 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윤건영 이유가 의원이 뭐예요? 친문이고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유동규는 캠프에서 없었던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실제로 이 골때리 새끼들이 이런 거예요. 나도요. 선거 캠프에는 없었지만 좋은 아이템 있으면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유동규가 윤건영을 이재명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황 증거로 그 언론 플레이지 검찰이 그렇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통 그런 식으로 옆집 여자가 화성인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유동규가 없으면 윤건영을 못 만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윤건영이 없어서 갑자기 입건이네 또. 오늘 왜 이러지? 아무튼 윤건영이 없어서 유동규를 못 만난다면 측근이라는 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야기 좀 진행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소환 막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모욕 주기 조롱하기로 팩스로 소환장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김혜경 여사 사실 지금 기소 아직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공소시효만 정지돼 있잖아. 정지돼 있지. 그리고 근데 그게 법인카드 논란도 이 찍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죄 같지만 사실은 배모가 그 법인카드를 쓴 당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배모가 허가호의 한 거예요. 김혜경 측근이라고 허가호의 하면서 법인카드로 뭔가를 사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또 장남 그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하는 것도 그 도박 사이트 아니야. 그냥 게임 사이트야. 박진 아들부터 가자. 박진 아들은 아예 도박 사이트 운영진이야.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법인카드만 해도 원희룡 같은 자들을 얼마나 써댔습니까? 지금 87,000원, 그때 78,000원이었지. 그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들 만나는 자리에서 다 각자 내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법인카드로 밥 사줘갖고 선거법 위반이네 뭐네. 계속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배모가 10년 동안 받은 월급을 국고손실죄로 걸었어. 건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못 걸었지 사실. 그렇죠. 못 걸었죠. 그리고 그 가족부터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나오게 압박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 그 자체가 비공개로 하겠어요? 검찰 재판 앞에 이재명이 이제 드디어 잡혀 들어간다 선동용으로 쓰겠지.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 오른다는 게 얘들 생각인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인 거지 진짜. 이재명 수사하려고 한동훈이가 이미 배치를 한 겁니다. 중앙지검에, 수원지검에, 성남지청에 지 말 잘 들는 놈도 다 배치해가지고 그 수사만 하고 있는 거야.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도표 한번 볼게요. 어제는 저희들이 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배치도가 그런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검사들 다 문제적 인물들이거든요.
박기동, 이상현, 고영권, 어미준, 강백신, 박찬록, 김영일, 손진욱, 김영남, 김성원, 정원두, 성남지청의 이창수, 조상원, 유민종 이런 애들이 한동훈이나 윤석열 말 잘 따를 그 소위 말하면 측근들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이재명 수사하려고 인사를 한 놈들이야. 이제 보면 60명을. 이게 파견 나온 검사까지 합치면 공식 직함 없는 검사 합치면 70명이 넘는답니다. 공식적으로만 60명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와? 대장동 증거가? 그럼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임기 끝날 때까지 파겠다 하죠. 어? 없는 거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소환 일정이 나왔는데 계속 이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지금의 입장은 이제 소환장에는 뭐 어떤 동의 없이 만들어진 지들이 그냥 한국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28일로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28일에 지금 안 나가겠다고는 일단 결정을 한 상황에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안 나가다 보면은 체포영장 나올 거고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 투표하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내 분위기가 딱히 반명이라고 해서 수사 받아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개인별로 의견이 다 다른 상황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흔들어 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송을 열심히 해야죠. 언론에서 흔들 거야 뻔한 거고 그래, 수박들이 여론전 하는 수박질 거죠. 할 거 뻔한 거고 우리가 방송을 열심히 할 근거입니다. 근데 저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선거법 위반 건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앙지검으로 출두해라라고 했을 때 안 갔잖아요. 그거 서면으로 대체했잖아. 조사하겠다는 거거든. 당신을. 근데 얘네들이 답정이 너잖아요. 나가도 기소, 어차피 안 나가도 기소, 기소잖아요. 안 나가도 기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체포영장까지는 검찰이 어마어마한 무리수일 거라고 봐. 친다고 해도 무리수일 쉽지 거라고 않죠. 봐요. 왜냐면 성남FC 같은 건 바로 반박이 되잖아요. 그 대장동도 사실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 맡겨서 그건 정답이고 성남FC를 한번 흔들고 그리고 이재명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방탄국회 열고 있다 같은 그 이미지만 얻을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이게 조용히 사그라들면 또 뭐 백현동으로 갔다가 다른 뭐 걸로 갔다가 이리 신도시로 갔다가 네. 하겠죠. 미친 새끼들이신 거지 진짜. 뭔가 하려고 하긴 할 거고 이게 워낙 이번 정권 자체가 무도한 정권이고 멍청한 정권이다 보니까 여론을 자기네들 적당한 수준에서 이끌어간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말 그대로 자기네들 지지로 올라갈 수 있다 하고 영장을 치는 무리수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거 그러는 거 고칠 수도 없고 검사가 이러는 거 고칠 수도 없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떠드는 거죠. 못 그러게 여론전 하는 거죠. 백승원님, 새날이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자기 정당 방위를 위해 대차게 싸워야지. 아, 정답이시네요. 새날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민주당 열심히 싸워야 된다. 좋은 말씀이세요. 열심히 싸울 거예요. 본인들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